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대가이신 허영 교수님의 칼럼의 요지를 통해서 나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를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당 입법 독재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중발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현 검찰에 부여된 이 수사권 자체도 아예 공중분해시키겠다는 발상, 헌법 파괴행위라는 것입니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백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이냐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많이 분립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유언적인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의 어떤 그 지향성이나 명시 규정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반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서 가능하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의 어떤 그 근본 책무라고 본다면 그런 책무 자체를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뭉개고 깨부숴 버리겠다는 발상, 이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주권자의 위탁에 의해서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는 국민의 권익, 국민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서 재산권 보장 등등 자신들이 보신이나 자신들의 오야붕의 어떤 그 위법 탈법적인 것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권은 행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배를 주는 입법이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를 기형적으로 만든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경우 헌재의 결단에 의해서 이게 심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논리, 아니 법학자로서 보건대 웃기지도 않는 소위 그 정권에 빌붙은 어떤 그 헌재 재판관들의 논리,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것을 보면 노학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에 헌법 파괴다. 무슨 말이냐면 검수완박하려면 헌법 개정을 먼저 한 후에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그 위법, 불법에 대한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관하고 편안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노학자의 이런 권고 받아들일 수 없겠죠.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사법제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축을 빼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불구가 되는 이런 어떤 그 형사사법의 제도가 대한민국의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 기소권을, 대법원장을 수장하려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 경우는 소위 그 준사법기관으로서 이해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법원과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형사적 측면에서 어떤 재판의 문제는 소위 그 헌법기관인 검사의 어떤 그 기소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12조 3항, 16조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서는 그다음 검찰청법 4조에서 이런 그 6대 범죄에 관련된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빼버리겠다는데 헌법은 소위 기본은 그대로 있는데 가지치기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어떤 그 근간을 뒤흔들고 자기들의 안위만 찾겠다라는 이런 몰상식한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이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은 보조기관을 알고 있는데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이 둔갑되면 좀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 어떤 인권보장, 인권보호, 권익보호가 뒤죽박죽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식 있는 우리가 국민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헌법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공법학자로서 보건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 독재,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영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이건 위헌이라는 거 우리가 판단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칼럼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려 하는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헌법에 부합되는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체제로는 이런 게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악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법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도 전혀 적합지 않은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172명의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기 선거에서는 이런 측면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이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입법도 아닙니다. 어떤 사적 단체에서 자신들의 단체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이 법치 질서 하에서 입법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수를 거느린 특정 정당에 의해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노학자의 비판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법권이 반헌법적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라는 당이 사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민주화, 정당의 어떤 국헌 질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당이 기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우리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받들어 모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법권의 반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구태타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 역사에서 군사 구태타가 있었는데 지금 입법 구태타가 어쨌든 4월 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심판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본다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역사적 단두대에 올려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권기간 검찰을 정권이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만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권이 안 바뀌고 자기 어떤 후보자가 당선됐다면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시녀처럼 부릴 쓰는 검찰이라면 그대로 유지됐을 텐데 윤석열 당선자가 됨으로써 악감정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소위 어떤 그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스스로 소위 구태타적인 발상에서 벌이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유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당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선생님 말씀처럼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힘당, 정의당 등 정당이 어떤 그 입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근본 질서가 여차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어떤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절차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의 확인이 요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172명이 일반 안건으로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뭉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현 수단을 만약 뭉갠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 볼 수도 없는 그런 평가가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된다. 입법 독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이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를 나무라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만약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입법 독재에 두고두고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다수의 독재는 1인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허영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이 입법은 여당 입법 독재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 입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헌법 파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역사적 심판대에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입법의 쿠데타형 이 논란이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허영 선생님은 이 칼럼의 요지, 지난번 공수처단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이 입법 독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합헌 결정을 할 그런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법행정사법 3권이 분립되고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로서 어떤 특별히 대법원에 준하는 이런 기관을 우리 헌법에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의 행태, 심리 과정 등을 그리고 판결 내용을 보면 비판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법을 조금 공부한 입장에서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선생님께서 지난번 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입법 독재에 대해서도 그럴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헌법재판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당장 멈춰라는 것입니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어떤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더십이 그렇게 썩 출중하고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국가의 국민의 이익을 보듬는 그런 대통령형은 아니라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그 임기 중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허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중요한 말씀을 칼럼에 담고 있는 노학자의 어떤 그 헌법 수호의 어떤 그 관한 이런 생각을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만약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표되는 그 순간, 이것은 역사적으로 박정희 독재에 버금가는 민주당 독재로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정상화된, 정상화보다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엑기스들을 다 뭉개는 듯이 입법이 힘이 논리에 따라서
행정이, 소위 대통령이 권한 독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법부, 헌재의 이런 재판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 전혀 가당치도 않은 국가의 질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와중에서 임기 한 달도 안 남긴 대통령에 의한 이런 공포권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쿠데타 역사가 추가된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허영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 두서없이 비판 아닌 비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